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벌써 2023년도 끝나가고 있어요. 벌써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12월 21일인데 밖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추워서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따뜻한 사무실에서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공사장은 어떻게 느꼈고 2024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같이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는 작년이죠. 2022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은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암흑기였습니다. 완전히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하한가를 계속 맞다 보면 하한가, 다음날 하한가, 하한가 이렇게 맞을 때 실제 내가 하한가에 팔고 싶어도 우리 물량이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2022년 작년 부동산 시장은 내가 부동산을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나는 팔고 싶지만, 나는 깎아주고라도 팔고 싶지만 살 사람이 시장에 있지 않는 그런 시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정말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어떤 분들이 힘들었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어서 꼭 어떤 시기 안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 분들의 금매들이 시장에서 소화되면서 계속 하한가를 찍어 나가고 있었던 시기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2023년이 되고 1월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또 설날이 지나면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 변했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부동산이 그래도 조정을 받을 만큼 조정을 받았다라는 인식 플러스 정책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대출을 9억 이하의 주택에서 5억까지 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재개되고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면서 급락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갈매역 아이파크 같은 경우 6억대 후반, 6억 7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되던 게 그래도 올해 최고점을 보면 뭐 7억 후반이나 8억까지 거래가 되면서 그래도 한 1억 정도의 회복률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년 동안 급락한 가격에서 회복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게 주식으로 보면 급락한 주식이 기술적 반등을 하듯이 지금까지는 반등을 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10월 이후부터는 또 다시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 주택이 9억 이하의 주택에 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었는데 이제 10월부터는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 보금자리를 받을 수 있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 축소된 이후로 10월부터 또 거래량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갈매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이하의 주택이 거의 많지 않다 보니까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이 대부분인데 그런 주택들이 지금 가장 큰 정책적인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10월 이후로는 다시 또 조금 주택시장이 거래량이 많이 죽고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을 내가 팔고 싶다고 한들 실제로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지금 전세 물량이 부족해졌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전세 가격이 이제 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 흐름이 넘어오려면 보통 한 1,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 갈면은 전세 물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전세 보러 오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월, 2월이 되면서 서울의 영향을 받아서 전세 시장이 강세로 변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잠잠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전세 시장도 그렇게 활기를 띠고 있지 못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을 정리를 하자면 설날 이후부터 가격이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의 모습을 보였지만 10월 이후로는 다시 또 잠잠한 시기로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2024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공사장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정책적으로 특례보금자리 대출 상품이 1월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6억 이하에서도 특례보금자리를 못 받게 되겠죠. 그 대신 신생아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새로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축소된 상품이라서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혜택을 받아서 집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 특례 보금자리처럼 신생아 특례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좀 미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초반에는 정책적인 도움이 우선은 없어요. 정책적인 도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 1월 1분기가 될지 2분기까지가 될지 공사장이 생각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못하고 조금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거래량도 조금 줄어든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내년에 다시 또 큰 이슈가 하나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마 내년부터는 좀 인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도 따라서 인하가 될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 금리가 낮아지면 어쨌든 주택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환경이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낮은 금리 상태로 조금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 6월, 7월 이후부터는 조금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더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면 보통 한 2, 3개월, 3, 4개월 앞에까지는 좀 보이는데 결국 그 다음에 6개월 이후, 1년 이후는 저도 솔직히 예측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보고요. 공사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과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내년 시장을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다 한 번씩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사장은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에 공사장은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조금 더 거래량이 실리면서 집을 살 사람들이 다 잘 팔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연말입니다. 연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